늘 지켜보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의 작은 믿음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리라 믿으며 다시 뵐 날을 기다립니다. 2023년 12월 29일 마지막 앵커의 시선이었습니다. 네, 2023년 12월 29일 아마 신동욱 앵커님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저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나운서로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영상 중 하나였는데요. 제가 일타 뉴스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오늘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동욱 의원님을 이렇게 뵐 줄이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저 빅팬이거든요. 네. 또 의원님, 네, 의원님 저희 일타 뉴스 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많이 봅니다. 아, 정말요? 매일신문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나가셔서 뭐 우리 이동재 기자가 하는 뉴스캐비닛도 그렇고, 네. 보고 이것도 보는데 참 뭐 요즘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일타 뉴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감사드려야죠. 네, 예. 또 일타 뉴스 시청자분들 중에 신동욱 의원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희 예. 카메라 보시고 또 한번 인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일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한 신동욱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 화면 2023년 TV조선을 떠나던 마지막 방송 보여주셔서 저도 참 가슴이 울컥했는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저는 방송 기자로서 앵커로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뵀습니다. 제가 매일신문이 이제 특히 또 대구에 기반을 둔 언론사고 제가 또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하여튼 이번 전당대회 잘 치르고 좋은 지도부 구성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보수의 심장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처음으로 열린 곳이 어디죠? 바로 대구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어디죠? 저희 매일신문이죠. 그렇죠. 네, 예. 일타 뉴스는 신동욱 최고위원 후보님 오늘 초청했으니까요. 우리 후보님을 최고위원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신동욱 후보님과 진행하는 일타 뉴스 인터뷰 굉장히 실시간으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원은 아니지만 정말 예. 마음속으로 정말로 네 열심히 이제 지지하는 우리 신동욱 후보님 지지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시나 오늘 제가 이제 15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궁금한 그 점을 여쭤볼 텐데요. 전당대회 이제 막바지입니다. 바쁜 와중에 굉장히 떨리시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러실 텐데 의원님께서 이번 전당대회를 보수 재건의 과정이라고 규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세부적으로 듣고 싶네요. 예,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서순애 앵커가 대구에서 이제 저희가 연설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대구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저희 당을 정말 변함없이 늘 지지해 주시던 곳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우리 지지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그동안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서 보니까 정말 아직도 저희들에 대한 열정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정말 마음가짐을 다시 한 게 사실 대구 연설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이라는 말이 참 뭐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저희 당의 재건, 저희 진영의 재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정말 그동안 그 대한민국의 성장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의 한쪽 세력을 복원해서 정치가 제대로 가게 만드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저는 또 우리 보수가 대한민국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온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 우리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그 굉장히 큰 성과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지금 멈출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진영의 재건 또는 저희 당의 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 후보시지만 앞으로 최고위원 되실 거니까요. 그럼 최고위원님, 최고위원이 되셨을 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이제 추진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를테면 보수의 가치나 보수의 철학을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없애야 될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애야 될 뭐 극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여서 저희를 소위 말한 나쁜 사람들로 자꾸 몰고 사실 가는 극우 기준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 우리가 풀주고 있을 필요 없다, 기주고 있을 필요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온 정말 정통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이다라는 점을 저희 스스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뭐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 때문에 실망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도 우리가 잘못한 거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사라고 이제 부탁하는 이제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소 힘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제 언제까지 뭐 나라 잃은 백성처럼 이제 힘 없이 주저앉을 수는 물론입니다. 없잖아요. 예, 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당내에 산적해 있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힘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당내 노선 투쟁 이 관련 얘기가 좀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빠지지 않는 이제 단어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현안을 그럼 어떻게 최고위원 후보로서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노선 투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엄격하게 보면 지금 저희 당에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건전한 의미의 노선 투쟁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내부 총질일 뿐입니다. 네.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저 길로 가는 것이 맞다. 목적지는 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건전한 노선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건전한 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오늘도 제가 토론에 갔는데 저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후보 측에서 오신 지지자들이 저에게 막 그 욕설을 합니다. 뭐 내란 세력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저희 스스로가 스스로를 내란 세력이라고 하고 저희 스스로를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한 분들이 이 당의 지도부에 왔을 때 그럼 이 당은 내란 당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로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노선 투쟁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내부 토론이나 투쟁은 저는 네. 얼마든지 저희가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다른 쪽으로 가면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을 붙잡는 것 이거는 투쟁이라 내부 토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잘못된 길로 저희 당을 끌고 가려는 불순한 의도고 또 이게 어떤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어떤 후보가 하시는 말씀 보면 우리가 내란 세력이 아직도 있다. 우리는 내란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을 뭐 빨리 특검의 수사를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당을 분열시켜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 그리고 개헌해서 이재명 대통령 집권 더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민주당의 큰 그림인데 네. 여기에 우리가 동조해가지고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저희가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할 내용과 조금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당대표 토론회 때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그 당대표로서 당규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까지 감쌀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당원 당규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러면은 품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저희 정당에서나 저희 당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을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네. 물론 뭐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뭐 제명이든 출당이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 당이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당의 기강이 전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무슨 당론이라는 것도 네. 당론 안 지킨 것을 오히려 꼭 무슨 훈장단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안에서 당론이 정해지고 있는데 그 의원총회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서 나는 당론과 반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이 꼭 저희 당에 훈장다는 것처럼 그게 마치 뭐 중도층을 위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용납하고 가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저희 당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실 거고 어쨌든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내란 프레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당대표, 새로운 최고위원들이 이 논리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 국민의힘은 논리로 조금 더 싸우는 편이니까요. 그럼 논리적 무기로 어떻게 이 민주당의 프레임을 깨실 생각이신 거죠? 첫 번째는요. 계엄이 곧 내란이다라는 그 이 프레임이
사실은 이게 우리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거는 저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건 민주당이 만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내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그냥 가지고 가시는 우리 내부 분들도 있습니다. 빌미를 줬다. 네, 빌미를 줬다.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김 여사 수사도 그렇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법적으로 수사해서 처리한 것과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을 인권 침해하고 망신 주고,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처할 것은 정말로 우리 내부 분열 없이 대처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구분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서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잘 안 됐는데, 저는 적어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게 뭐 당무감사위원회를 활용을 하든 아니면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후보님 지금 어떻게 보면 3대 특검의 그 3대 특검이 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그러니까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고 지금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압수수색을 국민의힘 당사를 이제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걸 시작했고, 주말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또 2차 압수수색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진짜로 특검은 이제 압수수색 시도했습니다. 이 특검의 만행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3대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한국 정치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특검 3개를 가지고 야당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 도의도 없고 원칙도 없는 행동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특검을 야당이 시절에 그분들이 하자고 그랬을 때는 네.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당이 되면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수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을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은 뭐 거의 무제한적으로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망신 주기, 또 저희 정당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뭐 통일교 신천지 얘기도 저는 그래서 나온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 특검이라는 것이 언론 프레이 먼저 해가지고 저희 당을 부도덕한 당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희 당을 뭐 거의 근본부터 흔드는 이런 뭐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게 바로 당원 명부 내놓으라는 건데,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500만 명 당원 명부를 보자고 그럽니까? 저희가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법의 집행을 저희를 거부하는 집단으로 자꾸 몰고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정당의 당원 명부 달라는 것에 저항하면 당연한 저희는 저희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에 기사 하나를 가지고 편집국장실 컴퓨터 열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면 네. 저희로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엄중하게 대응할 겁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께서는 또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예. 관련한 질문을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속보도 확인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우선 그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1일부터 방송 입법 그리고 2차 이제 상법 개정안 차례를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죠. 예.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한미 정상회담 같은 이제 중요한 현안이 있음에도 지금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뭐 필리버스터 대응하겠다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의석수를 앞세운 법률권의 입법 독주 막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방송법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점을 제가 이제 다른 쇼츠 영상이나 이런 거로도 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일타뉴스에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방송법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 10시간 필리버스터하고 이번에 7시간 반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네. 뭐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번 방송법은 민주당 방송 7개 만들겠다. 물론 그 중에는 뭐 본인들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적어도 그 법안에 담긴 내용,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라든지 편성위원회를 만들겠다. 요 2가지 내용만 보면 그들이 원하는 방송만 하게 만드는 방송국을 다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언론을 그런 식으로 장악하겠다는 그렇죠. 거는 정말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절대로 저희가, 물론 법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가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이거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지금 저희 당 전당대회가 22일인데 21일 날 그 쟁점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야당에 대한 일고의 배려도 없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여야 관계 아니다, 악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야당이 새로운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날 이걸 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필리버스터 안 할 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대표를 뽑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좀 눈여겨볼 것은 지금 23일인가요?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있는데 네. 저는 용산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지도부하고 조금 약간 엇박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정청래의 마이웨이가 어쨌든 대통령실로서도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렇게 가면 민주당에게 결코 이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럴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만 보고 가는 정치 쪽으로 지금 완전히 길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면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과 그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갈등 구도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더 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글쎄요, 이게 정말 180석, 172석인가를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도대체 이게 할 짓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이제 그 최고위원 정말로 이제 결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끝으로 이제 어떠한 포부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당을 살리고 보수 진영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최고위원이라는 그 타이틀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말로 저희 당이 똑바로 서야지 대한민국이 똑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저희 당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와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또 이제 함께 저희 일탄쇼 시청자와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또 인터뷰 짧지만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지지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인사 있으시면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예, 일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수 진영 전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동시에 대한민국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31년간 언론계 앵커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많은 대화를 해왔습니다. 앵커의 시선 아직도 기억들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로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점 정말로 깊이 해량해 주시고, 혹시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저희 책임당원들 계시면 꼭 한 표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 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세상 살만하다는 위안의 시선을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미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정치부터 일상까지 세상이 그만큼 모질고 각박해진 것이겠지요. 앞서 여러분께서 인터뷰 전에 보신 영상 앵커의 시선에서 신동욱 당시 앵커가 남겼던 발언 중 일부입니다. 23년 그때 당시에도 세상이 각박해졌었다고 이제 저희가 느꼈었는데 2년이 지난 2025년에는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신동욱 앵커로서의 시선은 당시 마지막이었지만 신동욱 의원으로서의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시선은 전날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정치권의 각박함을 신동욱 최고위원 후보가 최고위원 되셔서 꼭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일타뉴스 신동욱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고 내일은 최수진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일타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